예, 매주 목요일 기술적 시장 분석합니다.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월이 워낙 강하게 달려왔고 2월에 조금 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난번 여쭤봐도 뭐 위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강한 흐름 계속 보신다 그랬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조정인 듯 조정 아닌 듯. 예, 코스피 코스닥 시장 분석해 주십시오. 네, 뭐 오늘 시장이 바로 전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지 않겠나 싶어요. 아침 마서라도 미국 시장의 약세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시장은 물론 완벽하게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소위 차트로 말해서 전고점을 넘기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움직임은 소위 콘솔리데이션 조정의 양상이고요. 결국은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고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니까 어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위쪽으로 2650 또는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피는 전고점을 못 넘겨서 아직까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우리 잘 써보다시피 전고점을 진적에 넘어섰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트 파동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1번 파동이고 여기가 2번 파동이고 현재가 3번 파동으로 현재하다 보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을 거고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코스닥이 이렇게 날아간다면 코스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조정을 보인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상승세가 조만간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양 시장 다 긍정적인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 카카오 성장주를 좀 보겠습니다. 성장주들도 꽤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조금 조정이긴 한데요. 보면 네이버는 최근에 또 AI 관련 이슈까지 붙고 카카오는 또 SEM 얘기가 나오면서 탄력 있게 오르는데요. 네카오 좀 봐주십시오. 네,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상승세가 많이 이어지다가 오늘 약간 주춤거리겠습니다.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설왕설래 AI 챗봇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는 어쩌니 이런 얘기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주가라는 게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상승하다 보면은 차익 매물 실현 또는 너무 올랐지 않은 불안감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춤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죠. 그 전에 우리가 네이버를 이야기할 때 여전히 구름 아래 있을 테니까 쳐다보지도 말라. 다만 가지고 있는 거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름을 넘어선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주장했고요. 계속적으로 현재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겁을 내릴 일은 아닌 거예요. 전반적으로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름 위쪽에서 기준선 위에서 후행 스팬도 그렇고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조정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신규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네이버 차트이나 좀 지금의 카카오 차트이나 차트는 다 똑같고요. 결국 하락세가 나타나다가 구름을 뚫고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후행스팬, 기준선, 구름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 보니까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승 조정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조정이 나타날 때마다 매수의 기회를 삼는다는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기업 봤고요. 환율이 그동안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많이 떨어져서이기도 하지만 좀 환율이 최근에 올라오면서 워낙 약세로 가는 거죠. 1260원까지 와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최근 들어서 달러도 워낙 환율 살 사이에 20-30원씩 오르면서 이러다가 다시 추세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도 한때 1420원까지 갔다가 반등하면서 1460원까지 단기간에 한 40원 정도 급등한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구름 아래쪽이었고요. 결국은 하락세의 와중에 나타나는 반등이었는데 반등이 약간 좀 폭이 컸다는 정도이지 근본적인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의 경우에도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달러의 원화 환율의 반등 추세도 그냥 하락세의 와중에 나타나고 있는 반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인 하락세에서 역시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구름을 넘기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모습이고요. 달러 인덱스의 상승은 그동안에 혹시 FOMC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냐는 것 때문에
달러 금리가 조금 반등했습니다만 역시 구름을 넘기지 못했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달러도 원화 화폐도 그렇고 뭐 반등에 그칠 것이고 근본적인 흐름은 하락세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네, 여전히 아직은 이제 구름대 밑에서의 단기적인 되돌림 정도로 이제 보셨고요. 예, 전략 마무리하고 관심주까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타나고 있는 조정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조정이 나타나다고 해서 얼른 팔기보다는 오히려 그때가 적극적으로 평소 눈여겨보던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종목 중에서 대신증권을 관심 종목으로 꼽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정권주는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연초 이후에 증시 화랑 기대감 또는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다. 이제 경기 둔화가 좀 완화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대신증권, 삼성증권 등등의 증권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반등으로고 말하기에는 상승폭이 너무나 크고요. 우리가 일본 기능틀에 말할 때 구름대를 넘어섰고 기준선과 전환선과 후행스평과 모든 것이 다 상승을 말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이야말로 이제 상승세에 막 초입에 들어섰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대신증권이나 혹은 뭐 굳이 대신증권 아니더라도 삼성증권 같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주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이 좋으려고 보여집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목표를 좀 높게 봐가지고 한 16,000원 정도까지 봐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만약에 우리 예상이 틀려서 하락한다면 기준선이 걸쳐 있는 13,3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손절한다면 뭐 좋은 투자가 되리라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증권주 가운데서 대신증권, 삼성증권 이런데 배당도 사실 굉장히 많이 줍니다. 다만 이제 증권주 가운데 대신증권이 탑픽인가 좀 궁금했는데 증권주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래 대금도 좀 늘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STO, 증권형 토큰, 증권 디지털 자산 이런 거에 이제 이슈가 있죠. 증권주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차트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